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한 리소스로 동작을 할까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매우 유한한 리소스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한된 성능과 리소스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구동하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고전 게임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 주인공인 마리오가 수염을 가지게 된 이유가 컴퓨터 리소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985년 당시 콘솔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에 사용하는 모든 요소들은 최대한 최적화해서 당시 성능의 콘솔 게임기로 구현이 가능해야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용량은 32KB였다고 합니다. 와, 이게 32MB인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무려 32KB로 이런 게임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게임 하나의 용량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1프레임 용량보다도 작은 수준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적화를 위해서는 게임에 사용하는 모든 소스들의 용량을 극한으로 줄여야 했고, 우리가 사람 형태로 인지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적은 픽셀로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 입보다 굵은 픽셀로 표현할 수 있는 콧수염으로 입을 가리게 되면서 굉장히 작은 픽셀로 사람의 형태를 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슈퍼마리오의 주인공 마리오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슈퍼마리오 얘기나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과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같은 가상현실인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 세상과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한한 리소스입니다. 컴퓨터 성능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수십 기가바이트의 게임도 나오고 좀 더 높은 프레임에 좀 더 현실적인 VR 게임들까지 등장을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는 유한한 리소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컴퓨터 기술이 지금보다 100배, 100만 배 발달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해질 뿐이지 리소스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60프레임인 게임이 6만 프레임이 된다고 해도 프레임의 숫자가 유한하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각 프레임마다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한 리소스로 동작을 할까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매우 유한한 리소스로 동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빛의 속도인데요. 인류는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수소이온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소이온이라면 광속의 99.995%까지 가속시키는 게 현재 기술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니 그러면 99.995%까지 가속시킨 에너지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키우면 광속을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2배의 에너지를 더 투입해도 광속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이건 제 채널의 상대성이론 시리즈를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간상에서 물질은 절대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한계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계가 빛의 속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한 리소스로 동작을 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우주는 속도라는 밸류 값에 대해서 유한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벌써 소름 돋으셨다면 침착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량과 밀도에 대한 리소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주는 밀도의 임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찬드라세카 한계 질량인데요. 한 지점에 임계 질량 이상이 모이게 되면 중력이 전자의 축태압을 이기게 되고 강한 핵력까지 이 힘을 이길 수 없게 되면 물체는 무한하게 수축하여 블랙홀이 됩니다. 이 얘기는 우주 공간에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우주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리소스에 한계가 있느냐입니다. 무한하냐, 한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는 엄연히 물질의 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더 밀도를 높이기 위해 블랙홀에 계속 물질을 던져 넣으면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만 더 커질 뿐입니다. 결국 밀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특정 자원이 보유값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의 밀도도 특정 밸류 값을 넘지 못하는 한계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양자도약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게 될 건데, 모르시는 분은 나가서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원자 모형으로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전부 다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어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되고, 이 원자 모형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는 일명 양자도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일정 레벨로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아날로그적인 연속적인 움직임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불연속적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날로그적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이동한다고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요새 게임은 픽셀이 디테일해져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캐릭터가 움직일 때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각 픽셀에서 다음 픽셀로 불연속적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매우 작은 세계,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픽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우주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인 리소스에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날로그적 세계도 미시세계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불연속적인 디지털의 세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최적화 문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CPU나 GPU가 연산하는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최적화가 안 된 게임은 일명 발적화라고 해서 욕을 먹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는 리소스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정보를 처리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게임 노맨즈 스카이에서는 게임 내에서는 실제 우리 은하처럼 수천억 개의 항성을 구현해놨다고 하지만 실제 해당 항성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리소스를 잡아먹지 않게 되어 있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플로렌 이중슬릿 실험으로 설명한 내용인데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른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자 같은 작은 소립자에 영향을 미쳐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 인간의 측정 기술의 한계로 생각하고 이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1999년에 아인슈타인이 형도 인정할 만한 플로렌 이중슬릿 실험이 성공하면서 결국 우주의 소립자마저도 리소스의 한계를 위해서 최적화를 하려는 것처럼 동작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한한 리소스와 연산 속도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우주 또한 역시 유한한 속도, 크기, 밀도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단순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유한한 에너지를 넘어서 유한한 연산 속도와 리소스를 가진다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주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가상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상현실이라고 해도 영화 매트릭스 같은 세계관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행성들을 생각해보면 가상세계 밖이 지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현재 세상에서 각자 맞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